저희 가족 일에 끼지 마세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72세 김말순 할머니의 손은 평생 쉴 틈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시장 반찬 가게 셔터를 올렸죠. 겨울 새벽 찬바람에도 여름 무더위에도 그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할머니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며 생긴 고춧가루 얼룩, 생선을 손질하며 베인 상처 자국, 무거운 물건을 나르며 굳어진 마디마디. 그 손은 할머니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직후 할머니는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셋째. 오빠 2, 언니 1, 그리고 동생 2.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지만 부모님은 악착같이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말순아, 너는 공부 안 해도 돼. 대신 오빠들 뒷바라지 잘해야 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었던 아버지의 말. 그때부터 할머니의 학교 생활은 끝났습니다.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빨래, 청소, 동생 돌보기, 밭일.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는 어른처럼 일했습니다. 17살 되던 해 동네 중매쟁이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좋은 신랑감 있다. 성실한 사람이여. 나이는 좀 있지만 신랑감 김철수 씨는 29살, 12살 연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한 대로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시집살이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격했고 시누이들은 까다로웠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밤 11시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손이 퉁퉁 부을 때까지 빨래를 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밭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김철수 씨는 달랐습니다. 과묵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죠. 말순아, 고생이 많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집 마련하마. 남편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밤에는 경비 일을 했습니다. 3년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부산 변두리에 작은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1978년 5월 3일. 할머니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20시간을 진통 속에서 버텼고 결국 아들을 낳았을 때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정,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준호, 엄마가 잘 키울게. 너는 엄마처럼 고생하지 마라. 할머니는 그날부터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남편은 계속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할머니는 집에서 품앗이 일을 했습니다. 다른 집 빨래를 해주고 밑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아이를 업고 설거지를 하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할머니는 새 책가방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죠. 결국 남편의 헌 군용 가방을 손질해서 책가방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엄마, 나도 새 책가방 갖고 싶어? 아들의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다음에 꼭 사줄게. 그날 밤 할머니는 남편 몰래 울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우리 아들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는구나. 그 후로 할머니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품앗이 일을 하고 밤에는 남의 집 청소를 했습니다. 몸이 녹초가 되어도 아들 앞에서는 항상 웃었습니다. 준호가 중학교 2학년 되던 해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말순아, 숨이 안 쉬어진다. 급성 심근경색.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준호, 잘 키워라. 미안하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14살 아들을 키워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험도 없었고 저축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은 전부 아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는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엄마가 있잖아. 그날부터 할머니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산 자갈치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좌판을 하나 얻었죠. 처음엔 생선을 팔려고 했지만 힘이 붙였습니다. 대신 반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 장아찌, 나물, 조림. 밤새 만든 반찬을 새벽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네 반찬 맛있어. 오늘도 김치 주이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고 손님들은 그 정성을 알아줬습니다. 준호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알았기에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학원도 안 다녔습니다. 대신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죠.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앞두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그냥 취업할게. 하지만 할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너는 반드시 대학 가야 한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뭐 때문이겠니? 내가 좋은 인생 살라고 그러는 거야. 준호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지 마. 그냥 열심히 해.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준호는 결국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와 책값은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했죠. 할머니는 계속 시장에서 반찬을 팔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좌판을 펼쳤습니다. 4년 후 준호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중견 물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 250만 원. 처음 월급을 받은 날 준호는 고향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니?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는 여기서 괜찮아. 하지만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시장 일이 좋아. 여기 단골 손님들도 있고 너는 서울에서 열심히 살아.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준호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로도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왔지만 할머니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장에 고스란히 모았죠. 나중에 준호가 결혼하면 이 돈 줘야지.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회사 동료 이지은 씨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준호가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언제 엄마한테 데려와 봐라. 다음 주말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이지은 씨는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준호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니.
잘할게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김치찜, 나물. 할머니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와, 어머니, 음식 진짜 맛있어요. 이지은 씨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참 밝고 좋은 아이네. 그해 가을, 준호와 지은 씨가 결혼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을 준호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전세금에 보탰어라.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엄마, 고맙습니다. 준호 부부는 서울 외곽에 작은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할머니는 계속 부산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시장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준호가 전화했지만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 바쁘지. 할머니는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들이에요. 이름은 민준이로 지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우리 준호가 아빠가 되었구나. 엄마, 올라오실래요? 민준이 봐야죠. 아니다. 엄마는 괜찮아. 조리원에서 나오면 그때 가마. 한 달 후 할머니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전세집에서 손주를 처음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왔다. 손주는 작고 예뻤습니다. 할머니는 그 작은 생명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준호가 아빠가 되었구나. 2주간 서울에 머물며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며느리 지은 씨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괜찮다. 가족인데. 하지만 할머니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방해가 될까봐 2주 만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로도 할머니는 계속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할머니는 시장 일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새벽부터 일어나 무거운 것을 나르는 게 힘들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외로웠습니다.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역시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살까요? 뭐? 엄마 혼자 계시면 제가 걱정돼요. 지은이도 같이 살자고 했어요. 저희 집에 방 하나 있거든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가면 너희한테 방해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방해가 아니라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민준이도 할머니 봐야 하잖아요. 결국 할머니는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할머니는 부산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준호 부부는 그 사이에 35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대출을 받아 산 집이었죠. 엄마, 여기 어머니 방이에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북향이라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감사했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좋은 방을 주다니. 모료 당연한 거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손주 민준이가 할머니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지금 나간다.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김치찌개, 된장찌개.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엄마, 음식 맛있어요. 맞아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며느리 지은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봤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할머니, 이거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할머니는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 씨가 퇴근하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또 요리하세요? 응, 오늘 준호가 갈비찜 먹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 요즘은 배달 음식도 많잖아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다잖니. 네. 지은 씨의 목소리에는 뭔가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조금씩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나서는 건가? 며칠 후 할머니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 수 있어. 어머니, 쉬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물러섰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민준이와 함께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민준아. 그때 지은 씨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엄마랑 놀자. 싫어. 할머니랑 놀래. 민준아, 엄마 말 들어. 할머니는 쉬셔야 해. 지은 씨가 민준이를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방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지은 씨와 준호가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솔직히 좀 답답해. 맨날 집에 어머니가 계시니까. 우리 둘만의 시간이 없잖아. 그래도 우리 엄만데. 알아. 그래도 가끔은 좀 불편해.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은 씨가 주방으로 왔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내가 방해가 되는구나.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더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서 민준이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렸어요. 우와, 우리 민준이 정말 잘 그렸네. 그때 지은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방 정리해야지. 싫어. 할머니랑 놀 거야. 민준아. 지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준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민준아, 울지 마. 할머니가 민준이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애 키우는 일에는 끼지 마세요.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계속 민준이한테 이것저것 해주시면 저희가 키우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은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이라도 끼지 마세요. 어머니가 계속 집안일 하시고 요리하시고 하면 솔직히 저희가 불편해요. 괜히 눈치 보이고 이 집은 저희 집이거든요. 순간 할머니의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이 집은 저희 집이라고? 할머니의 가슴에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할머니는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끼니를 거르고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평생 모은 돈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끼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내가 뭐였지?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벽 3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민준이가 유치원에 가자 할머니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통장 정리하고 싶은데요. 20년간 모은 예금 3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전부 해지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다른 은행으로 가서 적금도 해지했습니다. 손주에게 주려고 매달 10만 원씩 넣어둔 적금. 3년간 360만 원이 모였습니다. 손주 드릴 거예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쓸 거예요. 남편이 남긴 부산집 문서도 챙겼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아들에게 증여했던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다시 제 이름으로 돌릴 수 있나요? 법무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증여세를 다시 내셔야 하는데요. 얼마나 되죠? 대략 3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하시겠어요? 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작은 집 찾는데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요. 어머님, 혼자 사실 거예요? 네. 예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정도면 좋겠어요. 부동산 직원이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강원도 동해시 바닷가 근처 작은 원룸을 골랐습니다. 6평짜리 작은 방. 하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네, 어머님.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첩 하나, 남편이 쓰던 시계, 그리고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짐을 싸면서 할머니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준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모든 순간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썼습니다. 준호야, 엄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집을 나갔을 거다. 놀라지 마라. 엄마가 선택한 거야. 내가 원하던 대로 이젠 진짜 끼지 않을게. 진명에 이전했던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다시 엄마 이름으로 돌렸어. 증여세는 엄마가 다 냈으니 걱정하지 마.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시골에 작은 방 하나 얻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야. 아빠가 좋아하던 곳이지. 준호야,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 슬프구나. 엄마가 평생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너에게 엄마는 방해였구나.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이해한다. 젊은 사람들끼리 사는 게 편하지. 엄마도 알아. 민준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할머니가 더 좋은 할머니 못 돼서. 그리고 지은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불편하게 해서. 준호야, 건강히 잘 살아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가끔 전화해라. 엄마 목소리라도 들려줘. 사랑한다, 우리 아들. 마이너스 엄마가. 할머니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아직 모두가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해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5시간 후 동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할머니는 바다를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해가 뜨는 모습을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화롭다. 처음으로 할머니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누구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평화.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밤이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가끔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민준이 잘 크고 있겠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편지 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집이 왜 엄마 이름이에요?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지금 어디세요? 당장 가서 모셔올게요.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시 돌아오세요.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호야, 엄마 좀 놔둬.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 가끔 전화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도 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제발 돌아오세요. 엄마,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준호였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준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같이 살아요. 제발. 지은 씨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도 붉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와. 세 사람은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아요. 저희 집은 어머니 집이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엄마는 이제 여기가 좋아. 하지만, 준호야, 들어봐. 할머니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내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엄마는 너만 생각하며 살았지. 죄송해요. 미안해할 것 없어. 엄마가 선택한 거야. 그리고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들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방해되지 않고 그냥 엄마로 살고 싶어. 엄마, 준호야, 너는 너 인생 살아. 지은이와 민준이와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한테 진짜 효도하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은 씨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할머니는 두 사람을 안아줬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 부부가 돌아갈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가끔 전화해. 그리고 민준이 데리고 놀러와. 바다 구경시켜줘야지. 네, 엄마. 꼭 올게요. 준호 부부가 떠나고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는 바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일상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고 동네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말순이 할매, 오늘 시장 갈래? 그래, 가자. 함께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작은 텃밭도 읽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손수 키운 채소들이었습니다. 할매, 농사 잘 지으시네. 호호, 평생 해본 거라. 주말이면 준호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함께 바다에 가서 놀았습니다. 모래성도 쌓고 조개도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할머니가 해물찜을 해줬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맞아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지은 씨도 이제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밤이 되어 준호 가족이 돌아갈 때 할머니는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라. 민준이 감기 조심하고. 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차가 떠나고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할머니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삽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요. 그것은 존엄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바다를 봅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여보,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파도가 대답합니다. 에필로그. 1년 후 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말순내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았죠. 젊은 시절처럼 새벽부터 일하지는 않습니다. 오전 10시에 가게를 열고 오후 5시에 닫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할매, 오늘도 김치 주세요. 할매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는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팝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저녁이면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고 책을 읽습니다. 주말이면 준호 가족이 찾아옵니다. 민준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1등 했어요. 우와, 우리 민준이 최고다. 지은 씨는 이제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어머니, 항상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워요. 괜찮아. 서로 배우는 거지. 준호는 가끔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이잖니.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할머니는 오늘도 바다를 봅니다. 73세, 74세, 75세. 나이는 들어가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끼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김말순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선택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엄한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만의 삶을 선택하세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삶의 교훈입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은 큰 힘이 됩니다.